제가 약사가 돼서 첫 커리어를 병원에서 시작했어요. 약대 시험 준비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면접 보고 이제 자소서 쓰는 과정에서 진로를 찾아보니까 병원 약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원래 공대 출신이기도 했고 큰 기업에 취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던 시대니까 이제 괜찮아 보였던 거죠. 노비를 하더라도 대감님 댁 노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큰 병원이면 망할 리도 없고 안정적이면서 좀 학구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제 큰 병원이면 나름 대감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들 알아주는 직장 중 하나라 생각이 들어서 최종 목표로 선택을 했죠. 저희 학교는 6학년 때 실습을 나가는데 이때 약국이랑 병원에 실제로 출근을 해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제가 아산병원에서 실습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병원에서 준 출입증으로 출퇴근도 하니까 진짜 뽕이 많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실습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병원 공고가 떠서 지원을 했고, 이제 국내 빅5 병원 중에 한 곳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기들도 생기고 진짜 약제부 사원증을 받으니까 이제 학생을 벗어나서 진짜 약사로서 1인분을 하겠구나는 생각에 도파민이 폭발을 하죠. 물론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앉아있을 시간도 거의 없고, 잠깐 짬나면 떠들지도 못하게 다른 일을 하라고 시키던가,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내 전산이랑 시스템이 처음엔 되게 복잡하니까, 이게 아무리 교육을 들어도 결국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짜 많이 혼나고 했는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었어요. 모르는 부분을 동기들한테 서로 물어보면서 해결하고, 혼나면 퇴근하고 이제 한풀이도 같이 하니까 결속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도 기회가 되면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저는 이때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월급 이상의 가치랑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약대생인데 병원 약사에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1년은 무조건 근무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제가 결국에 퇴사를 해서 로컬에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부서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이 크다 보니까 부서마다 업무 방식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부서가 바뀌기 전에는 실수를 좀 하더라도 혼나는 게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적인 느낌이었다면, 부서가 바뀌고 나서는 그 지적들에 개인의 감정이 추가되었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집단 내에서 아무래도 잘 어울려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들과 같은 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좀 잘 해주고 실수도 커버를 해준다는 느낌이면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관용이 좀 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이런 부분까지는 개인이 느끼기에 괜찮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부서 구성원들도 로테이션이 되니까요. 물론 퇴사로 구성원이 바뀌는 게 제일 빠르긴, 두 번째로는 의미가 있나 싶은 위계가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취직한 사람이 직급이 높고 다른 일을 한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회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약사니까 약 조제랑 검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약 조제랑 검수는 사실 연차나 직급이 높다고 퍼포먼스가 차이가 크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약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작업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윗사람이 실수를 하면 좀 덮어주거나 아랫사람이 실수하면 쥐잡듯이 잡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실수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혼내고 가십거리를 만드는 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거 말고도 아주 높은 고연차들의 선임 선생님들을 보면 서로서로 위계가 조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지만 연차가 조금이라도 낮다면 윗연차가 까라면 까야 한다는 식의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회사라면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 약사들의 업무가 연차가 높아진다고 전문성이 엄청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란 걸 생각하면은 이런 분위기가 무슨 의미가 싶어요. 이게 필드에 오래 있어야지 알 수 있는 지식이나 테크닉, 아니면 내공이 존재한다면 나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내가 저런 상황이 된다는 게 보이니까 오래 근무하는 게 좀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휴가를 언제 쓸지 연차수를 정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위아래가 당연히 존재하는 게 맞죠. 그리고 결정된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에서 시키는 일들을 아래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뭐 부서마다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로 성장과 변화가 크게 없다는 점입니다. 겨우 1년 있었으면서 이런 걸 논해도 되나 싶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하면서 성장한다는 느낌이 점점 옅어져요. 새로운 약들이 많이 그리고 제일 빠르게 도입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처방을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약이 있구나 정도로 끝이 납니다. 연차가 높아지면 논문을 쓰고 학술대회에 나가기도 하는데 뭔가 제가 보기엔 다들 그냥 시키니까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얼추 듣기로는 하고 싶은 연구 주제랑 벗어나서 위에서 결정된 주제들을 갖고 논문을 강제로 써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제일 큰 병원임에도 이제 이런 매너리즘이 느껴지고 연차 높은 상사들을 보면서 대단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퇴사의 일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 좁은 구역에서 뭘 했는지 하루 끝나고 폰을 보면은 하루 걸음이 대부분 10,000번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앉아있는 건 꿈꾸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거는 뭐 바쁜 동네 약국, 그러니까 로컬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로컬에서 단기 알바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과장해서 한 3, 40개 정도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체력적인 소모가 대학병원에 비빌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거의 뻗고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덕분에 1년 동안 몸무게도 많이 빠졌습니다.